자, 이제 우리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법률적 측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적 개념은 아까 줄을 쳤었고, 그죠? 기술적 개념도 아까 줄을 쳤었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한번 볼게요.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 협의라는 거는 좁다는 뜻일까요? 넓다는 뜻일까요? 좁다는 뜻이죠.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협의라는 말 잘 안 써요. 협의 그러면 좁은지 넓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무슨 부동산도 있겠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겠죠? 그걸 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넓은 의미. 자, 그럼 일단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으로 나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1차 과목 중에 민법이라는 과목 있죠? 그죠? 민법이 아마 수요일인가 하죠. 우리 민법에 보면, 이제 민법이라는 게 우리 사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민법에 보면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보면요. 민법 99조에 보면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뭐냐면,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와 정착물.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럼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물건에 대한 규정을 내릴 때 민법의 입장은 이거야. 부동산이 뭔지를 딱 가르쳐 줘 놓고는 그 외에는 다 뭐라고 본다? 동산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뜻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 우리가 물건의 정의를 내릴 때 부동산 정의를 딱 내려놓고는 이거 빼고는 다 동산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동산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아버지가 있잖아. 너 있잖아. 아버지 물건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이거 빼고는 다 건드려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가 중요한 물건이야? 얘가 중요한 물건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딱 가르쳐 놓고는 부동산 이외에는 다 동산이다 그래 버렸으니까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시험에서 자주 묻죠. 네. 자, 이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이 조금 전에 뭐였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럼 또 가만히 한번 봐봐. 토지가 부동산인 건 여러분 다 알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토지가 부동산인 건 다 알잖아. 그죠? 그럼 얘는 부동산인 거 알겠어. 근데 뭐도 부동산이래? 얘도 부동산이라네? 야, 정착물이 그럼 뭐지? 정착물이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 정착물도 부동산이구나. 중요하지. 올해 내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나왔죠? 나왔거든.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안 나올 거야. 올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알아놔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정착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정착물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다.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돼? 동산이다 이 말이야.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동산. 그 정착물의 개념은 중요하다. 다시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고?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정착물이 뭘까? 정착물이 뭘까?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또 방법. 제가 우리 개론에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착물도 나와버렸어 지금. 그 내가 앞으로 지금 정착물을 설명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정착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먼저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정착물 아마 저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근데 내가 여러분 생각과 똑같은 얘기를 하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외울 필요가 없지. 뭐 내 생각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다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내가 시험장에 가면 틀릴 수 있는 애들이야.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놔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공부량을 줄일 수 있어. 내가 아는 거는 굳이 체크할 필요도 없죠, 책에. 맞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잘 적어놔야 되겠는데. 그죠? 그럼 수업 시간에 되게 바쁘겠네.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늘 선생님이 앞에 얘기할 때 나도 막 생각해봐야 되고, 응?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책에 체크도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연필로라도 가볍게. 되게 바빠요. 잠이 올까 안 올까? 잠이 안 오지. 졸립다는 거는 내가 지금 아주 한가하다는 뜻이야. 한가해. 수업 시간 너무 편해 내가 지금. 그럼 잠이 와. 그때는 나를 바쁘게 만들어야 돼. 자꾸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막 적기도 해보고요. 여러분 운전하다 졸음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졸음 깨는 좋은 방법. 노래 한 곡 하면 잠 다 깬다. 큰 소리 노래 한 곡 불러버리는 거야. 그럼 잠이 깨겠지 뭐. 근데 왜 노래 하면 귀찮으니까 안 부르겠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보는 게 참 좋아요. 지금 마스크도 썼기 때문에 표도 안 나. 누가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얘기하면 돼. 아니면 속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입을 딱 닫고 있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질문하는 부분은 대답을 자꾸 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걸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래. 공부를 할 때 강의 듣는 사람이 그냥 피동적으로 가만히 듣고 그렇구나 집에 가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내가 자꾸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체크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이 뭘까 생각해 본단 말이야. 그럼 정착물은 정착했다는 얘기니까 토지에 붙어 있을까요? 토지에서 떨어져 있을까요? 붙어 있겠다, 그지? 일단 토지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얘가 여기 잠시 붙어 있다가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절로 가서 또 붙어 있고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러면 정착물일까 아닐까? 아니지. 그럼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구나. 이게 정착물이에요. 맞아요? 그 정착물의 뜻이야. 뭐 책에는 보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항구적이고 영구적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놔서 필요 없어. 우리 시험은 무슨 시험이니까? 객관식이니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건물 정착물일까요? 그죠. 부동산이지. 공중전화 박스 정착물일까요? 요새 공중전화 박스 보기 힘들죠? 다 없어져 버려서 다.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놔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그럼 걔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뭐다? 동산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나무 있죠? 나무를 수목이라 그래요. 나무는 정착물일까요? 정착물이죠. 산에 있는 나무 10년 전에 내가 놀러 갔을 때 그 나무가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외우라는 뜻 아니에요. 정착물이 개념을 잡아두라는 거예요. 조경회사에 가면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걔들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걔는 뽑혀가지고 골프장에도 가고요. 주택의 정원수로도 가고 하죠. 그런 나무를 가식중인 수목이라 그래요. 임시로 심어놨다고. 그럼 걔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지? 그게 올해 1번 문제였다.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을 찾아라. 가식중인 수목.
그게 답이었어요? 정착물 아니죠. 그러면 내가 꼭 안 해온 게 가식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라 그러죠. 가식종인 수목, 뭐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라 그래요. 하지만 내가 안 해온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정착물 아닌 거 찾아란단 말이야. 근데 뜬금없이 내가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는 게 나와. 그래도 우린 겁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정착물의 뜻을 알면 겁낼 필요가 없어. 얘는 계속 안 붙어있는 애인데 비닐하우스가 나왔어. 비닐하우스. 정착물일까 아닐까? 아니지. 다 알잖아 이제 막. 비닐하우스 치기로 했다가 걷기로 했다가. 그렇죠? 정착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뜻을 알면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겁나지 않는다. 내가 운전하는 법을 할 줄 안다면 나한테 그랜저를 운전하라 그러든 포타를 운전하라 그러든 겁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어리석게 한 사람은 포타 배우는 법 따로 배우고 그랜저 운전하는 법 따로 배우고 제네시스 운전하는 법 따로 배우더라 이 말. 그렇게 하면 힘들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의 중요한 말들은 용어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용어의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내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워본다.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도 민법에도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용어가 무슨 뜻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내하고 생각이 비슷해. 그럼 얘는 안 어려운 말이야.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적어놨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체크를 해놔야 돼. 얘는 나중에 또 봐야 되겠구나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착물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가 계속, 이걸 보통 이제 항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이 플러스라는 거는 엔드란 뜻입니다. 그죠? 둘 다 만족. 자, 그럼 광해의 부동산 한번 볼까요? 광해의 부동산. 광해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 광해의 부동산에는 이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까? 그렇지, 들어가지. 여러분 좀 부산 시민인가요? 부산 시민이죠.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국민에도 들어갑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 안에는 부산 시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광해의 부동산 안에는 당연히 협의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광이니까 협의의 부동산 말고 뭐가 하나 더 들어가는가 봐요. 대한민국 국민 그럼 부산 시민 말고 서울 시민, 뭐 울산 시민 다 들어가는 것처럼 뭐 다른 게 추가로 들어가는가 봐. 그게 뭐냐면 준부동산이다. 준부동산. 이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민법상 부동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 그러면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일까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닐까요? 준부동산은? 응? 아니겠지. 이게 만약에 민법상 부동산이면 이거 하나로 끝내버려야지. 여기 뭐 또 뭘 또 붙여.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네? 아니네? 그럼 쟤는 뭐일까? 원래 정체가. 얘 정체가 뭐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래. 그건 뭔데? 부동산이 아니래. 뭔데? 동산이야 얘는. 준부동산은 뭐라고요? 동산이에요. 동산. 민법상 부동산 아니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 지금? 준이 붙었지. 준보석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준보석. 준보석 보석이에요? 보석 아니야. 응? 보석은 아닌데 보석처럼 봐주는 거야. 그러면 준부동산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 아니야. 근데 준한다는 게 뭐예요? 부동산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대통령에 준한다. 대통령입니까 그 사람? 아니죠. 하지만 대통령처럼 대우해 준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준이라는 글자가 딱 붙잖아. 그럼 걔는 오리지널 아니야. 그럼 준주택. 나중에 준주택이라는 거 배우거든. 그럼 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 아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면 주택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걔는 오리지널은 아니다. 그런데
걔처럼 대우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야.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구나 이 뜻입니다. 그게 준부동산이에요. 그럼 준주택은요?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해 주는 거. 나중에 공법 시간에 가면 준주거지역이라고 나와. 준주거지역. 걔는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주거지역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준주거지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내렸어 벌써 우리는. 앞으로 준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준부동산이요? 동산인데요.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이 또 들어온다. 질문이 또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래 알겠어. 말 대답 잘했는데 그러면 동산인데 왜 부동산처럼 취급해줘?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동산을 갖다 얘를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 리는 없잖아.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한번 볼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물건은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 뭘까?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걸 공시라 그래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공시야. 자, 그런데 부동산을 먼저 할까요? 물건은 그게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이 동산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여러분 책 있죠? 책 등기했어? 책 등기 등록해요? 안 하지?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여러분 책입니까? 여러분 책이라고 인정해줘요. 왜? 여러분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산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추정해줘요. 봐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라 그래요. 점유.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주인이라 봐준단 말이야. 어떤 사람 시계를 차고 있네. 그럼 그 시계는 그 사람 거라 보겠죠. 별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런 걸 우리가 추정이라 그렇단 말이야. 점유. 자, 그럼 부동산 한번 볼까요? 부동산도 그러면 들고 다닐 수 있나요, 부동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근데 저게 내 집인 거를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 등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알아야 되겠다.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은 공시를 어떻게 하고요? 등기. 동산은요?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준부동산은 있잖아.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동산이다. 민법상 동산이에요. 얘는요. 그런데 동산인데 얘가 등기 등록을 하더란 말이에요. 동산들은 등기 등록 안 하는데 얘는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너희들은 부동산으로 취급해 줄게 우리가. 부동산처럼 얘를 준부동산이라 그럽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그렇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그죠? 그럼 자동차를 만약에 공시하려고 그러면 내 자동차 들고 다녀야 되잖아. 내 차인 거 표시하려면.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저기 내 파킹해놓고 왔는데 아무 상관없지. 내 차인 거 구별되죠, 나중에. 왜 그래요? 자동차는 등록을 하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산이지만 뭐로 봐주자? 부동산으로 봐주자.
부동산처럼 취급해주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박이라든지, 물론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입니다. 뭐 항공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말고도 많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런 거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준부동산이 뭐다? 뜻 정도만. 준부동산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원래는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 등기, 등록. 동산인데도 뭐 한다? 등기,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자, 질문. 그럼 이 자동차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제목을 본다.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렇지, 얘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소속을 잘 알아야 돼. 남의 집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무슨 개념이다? 그렇죠.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거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제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요거는 머릿속에 이거는 모르더라도 굳이 외우면 좋겠지만 요 크게 나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와 강의가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정착물이 뭐예요?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하시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아니고 동산인데요. 등기 등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렇죠.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 시험은 여기다 복합부동산이란 막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복합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복합부동산이 아니고 뭐야? 그래. 이런 데도 글자를 이상한 글자를 집어넣는다고. 우리 시험 쉽게 낸다. 우리 시험 쉽다 어렵다? 쉽다. 안 어려워. 어렵게 안 내.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왜 어렵게 안 낼까? 쉽게 내도 다 틀려. 쉽게 내도 충분히 다 틀려주고 있어 지금. 굳이 어렵게 안 내도 돼. 틀릴 사람들 막 틀려 지금. 괜히 어렵게 내가 요거도 먹을 필요 없다고요. 시험 안 어렵단 말이야. 쉽단 말이야.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이 정도만 딱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거기 보면 토지의 분류라고 보이세요? 거기 네모 해볼까요? 시험에 그냥 매년 나와요. 근데 이번 11월 달에는 안 해요. 그게 왜냐면 그냥 단순히 암기야. 그냥 외우면 돼, 걔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아무도 안 틀려. 다 맞춰. 틀린 사람 잘 못 봤어. 지금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기시면 주택의 분류라고도 있죠. 여기도 네모를 해놓으세요. 올해 시험에 나왔죠, 얘도. 이것도 다음에 합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특성은요. 토지의 특성이 있고 건물의 특성이 있어요. 건물의 특성 안 중요해요. 토지의 특성이 중요해요. 토지의 특성은요. 다시 둘로 나눠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나눕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뭐냐? 자라는 게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스스로 갖고 있는 특성이야.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것은 원래부터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지가 처음 생길 때부터 원래부터 갖고 있던 특성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 그래. 즉 선천적이에요. 처음부터 있었어. 그래서 얘는요 안 변해요. 불변이에요. 불변이라는 말은 고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 특성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요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 그럼 인문적 특성은 뭐냐?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 특성이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특성이에요. 인위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얘는 변해요. 변한다. 상대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자연적 특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문적 특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연적 특성이 중요해요. 안 변하는 게 중요하죠. 안 변하는 게 진리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연적 특성을 훨씬 많이 물어본다. 훨씬 많이 물어본다. 자연적 특성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 절대적이다. 이런 말들은 조금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문적 특성은 인위적이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변한다. 상대적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변하는 게 상대적인 거야. 안 변하는 게 절대적이고요.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우리 책에 16페이지에 보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있죠. 거기 네모 딱 하세요. 거기는 별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시험에 나와요. 매년. 자, 그리고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부동성이라고 있습니까? 네, 거기 네모합니다. 부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따로 붙일까? 지금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부동성. 여러분, 부동성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 얘기죠. 토지 못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이 부동성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지리적 위치라는 거는 절대적 위치일까요? 상대적 위치일까요? 자연적 특성은 그냥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상대적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자연적 특성 얘기하는데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X야. 제주도 가가지고 백두산 얘기하는 거 똑같아. X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있잖아. 제주도 얘기하는데 백두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글자를 잘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제가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만은. 그럼 여기서 지리적 위치는 당연히 절대적 위치가 되겠죠. 그럼 시험에서 부동성이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보겠죠.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더라도 답이 아니겠지. 그러면 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토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발생하는 일들, 그거를 파생현상이라 그래.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오면 굉장히 많아요. 한 10개가 넘어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어요. 다 외울 수 없고요. 오늘은 제가 한 2개 정도만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국지화라는 게 나와요. 국지화. 국지화. 이 국지화라는 거는 지역시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무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땅에 박혀있는 나무는 못 움직이죠. 그러면은 저기 적도지방에 있는 나무하고요, 적도지방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 자라는 나무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국지성이라 그래요. 지역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 국지와 지역시장이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걸 국지화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뭐냐? 이게 중요한 글자야. 국지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 지역이란 글자 나오고요. 지역이란 글자가 나오면 뒤에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지역에 따라 똑같다 그러면 안 돼. 지역에 따라 다 달라. 그럼 뭐가 다른데요? 뭐 많지 뭐. 다른 거는. 지역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 거래 관행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다르고. 이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외우는 사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 잘못된 공부. 뭘 기억해라고요? 다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요,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거하고요, 지역의 규제가 달라요. 우리가 투기거래구역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정구역으로 묶는다든지, 분양가 상한제구역으로 묶는다든지 할 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다 규제하지. 맞아요? 지역에 따라 다 규제가 달라. 부동산과 관계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부동산이야. 지역에 따라 같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을 면접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지.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그러면 사장님이 직원 집에 찾아간다. 직원이 회사로 온다. 직원이 회사로 온다. 자, 내가 땅을 하나 살려고 그래. 땅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땅이 나한테로 온다, 못 온다? 못 오지. 땅이 못 오지. 토지가. 그게 뭔데? 부동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야지. 현장에 가봐야지. 그거를 임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장. 여기서 임장이라는 거는 현장 답사입니다. 그래서 임장활동은 부동성과 관계 있습니다. 부동성과 관계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면 알지 뭐. 오늘은.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책에 16페이지에 부동성 있네요. 있죠? 네. 자, 거기 보니까 밑에 이렇게 적어놨네.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다.
이대로 외울 거야. 이대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토지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이 땅을 들어가지고 절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의미를 알면 돼. 하지만 1번에 봐봐요. 거기 보니까 국지화라는 말 있죠? 거기는 딱 줄을 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역시장으로 존재한다. 지역이란 말 동그라미 딱 하고요. 그럼 거기 봐봐. 밑에 국지화의 뜻을 보니까 우리 개론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부동산이 일정한 지역에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일정한 지역에 제한된다는 거는 지역마다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래 그 얘기잖아. 여기만 딱 제한된다고요. 그럼 딴 데 가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개론은 이게 조금 어려워. 개론은 이론이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씩 달라. 저는 조금 전에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역에 따라 제한된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유리해. 뭐 지금부터 국어 공부할 수는 없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 시험은.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6과목인데 5과목은 다 법이거든요. 법은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말을 써야지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쉬워. 딱 그 용어만 딱 나오니까. 근데 우리 개론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려대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세대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걸 보고 얘기할 때도 표현 방법이 어떻다? 다르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릴 때는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아까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대로 외워봤자 그대로 안 나와요. 시험에. 그렇게 그대로 안 나온다고 잘. 물론 대표적인 표현들은 있지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정한 지역에 제한된다 이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개론이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워.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려워. 처음엔 쉬운데 나중에 되면 좀 어렵다고 그래. 자, 영속성 한번 볼게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냥 70 다 받을 수 있어. 자,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은 뜻이 뭘까요? 영원히 뭐 계속되나 봐.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나 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소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아무리 사용을 해도 소모가 안 돼요. 지금 분필 있죠? 이거 지금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소모가 되죠. 이런 걸 영속성이라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구 크기가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안 줄어들어요. 지구 아무리 사용해도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하더라도 지구 크기는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그게 영속성이야.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합니다.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요. 배제돼요. 배제돼요. 그럼 여러분 물리적 감가라는 거는요. 물리적 감가는 이런 거야. 아까 우리 부동산의 3대 측면 할 때 기술적 측면이라고 있었죠. 기술적 측면이 유형이었잖아요. 이걸 제가 아까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얘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 감가라는 거는 유형적인 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태가 변하는 거야. 형태가 이만했던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게 무슨 감가다? 물리적 감가예요. 이 교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깨지고 금이 가고 부서지고 이럴 수 있죠. 사용하다 보면 무슨 감가일까요? 형태 외형에 타격이 온단 말이야. 어떤 애가 지나가던 사람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여기 하나 여기 해가지고 눈도 들어가고 이렇게 코뼈가 부러져 버려서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야. 아시겠어요? 건물에 벼락이 맞아가지고요 기둥이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걸 글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후화와 사용으로 인한 마멸,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물리적 감가를. 한마디로 뭐냐면 외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전거 세워놨어. 타지도 않았거든. 녹이 슬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노후화가 되죠. 이게 무슨 감가다? 물리적 감가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달 없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더란 말이야. 이게 무슨 감가다? 그렇지. 물리적 감가는 외형의 변화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게 영속성이야. 됐어요? 백화점에 원피스를 한 벌 사러 갔습니다. 여자분이. 갔더니 원피스 한 벌 100만 원 하는 거야. 택에 붙은 가격이.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데. 그래가지고 거기 백화점 직원분한테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요. 원피스는 참 이쁜데 제가 이거 입고 싶은데 보증금 20만 원에 월 5만 원으로 좀 빌려서 입을 수는 없을까요? 해줍니까? 안 해주죠. 왜 안 해줄까요? 백화점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옷을 빌려주고 나서 돌려받을 때 이 새 것처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뭐가 닳아 없어지든지 왜 터지든지 물리적 감가가 일어날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못 빌려준단 말이야. 근데 토지는 100년, 200년을 빌려줘도 물리적인 감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소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속성은요,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켜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럼 임대차라는 건 뭘까요? 임대차는 주인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된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 결혼은 똑같은 말인데도 표현을 저렇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루살이들 있잖아요. 하루살이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입니까? 하루. 오늘 하루살이들이 저녁에 반상회를 한대. 반상회. 반상회 제목이 뭐냐면 하루살이의 장기 발전 계획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걔들이 지금. 걔들은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지. 자, 그런데 토지는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산다든지 또는 이 토지를 내가 개발한다고 할 때 장기적인 관점, 미래, 장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땅 살 때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장래, 미래, 장기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 미래, 장기 이런 말들 나오면 다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앞으로 우리 결혼책을 읽는데 장기적이다, 장래적이다, 미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제가 얘기 안 해도 얘는 영속성과 관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연적 특성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갈 거고요. 참고로 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기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동성 얘기하는데 장기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고 있노? 다 된다고 말아버리지. 만약 시험에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니라고요. 그럴싸해 보이지? 그럴싸해 보이지만 X라고요. 땅 못 움직이는 거 장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관점 아니야. 이 방에는 얘들이 뛰어놀아야 된다. 영속성 방에는 얘들이 있다. 이 방에 얘가 들어오면 땡이다. 아시겠어요? 짝짓기 잘해야 돼. 우리 결혼 항상 짝짓기야. 이런 글자가 나올 때 이 글자 나와야 되지. 이 글자 나오는데 이상 글자 나오면 X야. 그래야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영속성 얘기하는데 국지화 나오잖아. 땡이야.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뭐 쭉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국제화란 말이 나오잖아. 그냥 X야. 읽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은 읽으면 틀려. 여러분들이 희한한데 읽으면 틀린다. 우리는 딱 글자 찾기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한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란색 적었는데요.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오늘 첫날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실 때는 항상 바로 가지 말고 제목을 한번 쭉 생각해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끝났다고 바로 탁 갈라하지 말고요. 한 1, 2분만이라도 오늘 뭘 배웠는지, 아까 네모했지? 그 네모한 것만 읽은 게 좋아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앞으로 복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하루에 30분 하든 1시간 하든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할 때 어떻게 할래요? 그냥 책 보고 줄친 거 읽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오늘 배운 내용 묻고 대답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이러잖아. 그럼 이분은 20분이면 정리 끝나.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묻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야.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하고 묻고 대답해요. 그게 불경이죠. 공자도 제자들하고 묻고 대답하죠. 그게 논어고 다 이런 것들이야.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묻고 대답하죠. 그게 성경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묻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돼. 이분한테 20분 묻고 20분 하면 이분들 시간 엄청나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공부할 때 묻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물어봐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물어봐 줄 텐데 물어봐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물어봐야 될까? 내가 내한테 물어봐야 돼. 누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내가 내한테 물어봐야 돼. 저기 내가 앉아 있어. 저기 내 자신이 저기 앉아 있다고. 쟤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럼 질문할 때 허접한 거 질문하면 돼, 안 돼? 중요한 거 질문해야 되겠지. 이게 질문지다. 이게 뭐라고요? 질문지예요. 그다음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의 제목을 항상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걸 조그마한 카드에 적든지 아니면 노트에 적든지 관계없어요. 제목을 알아야 돼요. 오늘 배운 제목. 오케이?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성격 배웠거든? 부동산학의 성격이 뭐야 하고 내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기억이 안 나네. 왜? 다 까먹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트를 봐야지. 그래서 노트가 필요해. 답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답지가 뭔데? 노트는 한 번만 만들면 된다. 그럼 이제 답지를 보는 거야. 이거였구나. 종합응용사회과학이고 구체적 학문이고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 아니네.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의 3대 측면 보는 거예요. 제목을 딱 보는 거야. 기억이 안 나. 또 보는 거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유형. 맞아요? 그 정도는 알아라고 그랬잖아, 제가.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지?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또 물어보세요. 내일 또 물어보라고요. 내한테. 어제보단 좀 낫겠네. 어제보단 낫겠지. 3일은 해야 된다. 우리 3이라는 숫자는 우습게 보면 안 돼.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해. 그러니까 3번은 해야 돼, 최소한. 3개는 해야 된다고요. 안정적인 숫자라고. 3번은 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 되면 제목도 생각난다. 나중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지 혼자 묻고 대답하고 다 한다, 이제. 여러분, 길 가다 혼자 가방 메고 쭈글거리는 사람, 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 과정을 4월까지 합니다. 4월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 올해 1차만 합격해야 돼요? 동차 합격해야 돼요? 당연히 동차 합격해야지. 뭐 이걸 2년씩 하려고 그래.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원샷 원킬. 네? 그러면 동차를 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다. 동차를 위한 필수 조건이야. 필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동차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 있어요. 5월 말까지 1차 과목이 55점 이상 나와야 돼. 우리 시험 언제 봐요?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보지. 1차는 5월 말에 본다. 1차는 언제 본다고? 1차는 5월 말에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1차는 5월 말에 봐요. 그래서 5월 말에 내가 60점 넣어버리잖아. 우리 전국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매달 2월 달, 3월 달부터. 그러니까 5월 말 모의고사가 목표는 60점이다, 우리는. 60점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럼 합격이야, 올해 그냥 올해 합격이라고요. 그분은 학원에서 학원 나오지 말라고 막 못 들어오게 하잖아. 예를 들어 그럴 리도 없지만 무조건 학원 옵니다. 왜? 합격이 보여. 그 사람 본인이 자기가 붙을지 떨어진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합격한다는 자신감이 확 생겨버려요. 합격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1차 과목이 60점 가까이 나오죠. 55점 이상 나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2차는요. 선생님들마다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르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나름대로 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운 걸 매일매일 복습하느냐, 아니면 1차 과목이 중요하다 그러던데 1차 과목을 복습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조언이 달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5월 달까지는 1차 위주의 복습을 해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복습을 하잖아. 좋지. 매일매일 복습하는 건 좋아. 매일매일 복습을 하려면 하루 공부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3시간씩 매일 복습할 수 있나요? 글쎄요.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1차 과목은요. 하루 내가 2시간, 3시간 봐가지고는 내게 안 돼요. 오늘 배운 거 여러분 지금 오늘 양이 얼마 안 되지? 첫날이니까. 근데 민법 개론을 그날 배운 거를 3시간 만에 복습이 안 돼. 안 돼. 하루 만에 안 된다고. 그럼 오늘 민법 했어. 민법 복습했는데 오늘 배운 거 반밖에 복습을 못 했어요. 그럼 내일 됐더니 중개법을 하네. 그럼 중개법 복습했어. 그럼 매일매일 민법 복습을 다 못 했잖아요. 그러면 좀 내가 봐서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전 과목을 복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디에 저 중점을 둬라? 1차 과목에 중점을 둬라. 일단 1차 과목에 대한 복습이 된 다음에 2차를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2차는 뭐 복습까지는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라는 거로만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세요. 중요하다는 거 체크 딱 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한 10분 정도나 아니면 집에 가셔가지고 한 10분, 20분 정도 그날 배운 거, 이런 거 배웠구나. 제목 정도만이라도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2차 과목은 6월달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해도 된다. 근데 6월달 이후부터 왜 2차를 집중적으로 왜 못할까요? 1차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1차 점수가. 1차가 40점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어떻게 2차 하겠습니까? 강심장도 아니고. 2차 100점 받고 1차 55점 받으면 불합격이잖아. 그죠? 1차가 일단 돼야 되는데 1차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차가 좀 돼 있어야만이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4월까지 이걸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매년 이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했다고. 1월달 되면 또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데 하는 사람이 100명한테 얘기하면요 한 5명밖에 안 해. 여러분 우리 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신사임당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뭐 돈 잘 버는 방법,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유튜브들 많죠? 맞아요? 그럼 옆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영업 비밀을 다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 돈 버는 법 다 알려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신사임당이나 유튜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괜찮다고 그러죠. 왜?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괜찮겠네. 좋은 방법이겠네 해놓고는 실천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 똑똑하다. 다 똑똑해요. 정보는 넘쳐나고요. 지금은 지식은 다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별된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그 옛날 얘기야.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다르겠지만, 그럼 어떤 사람들로 구별할 수 있다? 저는 제 생각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이렇게 하면 좋다잖아 내가. 그럼 해봐야지.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내만의 방법도 생기고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한 4월까지 하잖아요. 그럼 제가 100명 중에 5명을 한다고 그랬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산이에요. 6월 달부터는 저한테 옵니다. 선생님, 결혼은 좀 다른 수업 들어도 되겠습니까? 점수가 잘 나오니까. 80점 밑으로 받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80 밑으로 받은 사람 없다. 뭐 보통 85점, 9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책 한 권 제목 다 합니다. 지 혼자서 책 제목 얘기하고 답하고 다 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4월 달에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든 계속 해나가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질문지가 있어야 돼. 질문지가 있어야 된다. 좋은 질문이 뭔지를 알아야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하다가 만약에 힘들어서 며칠 건너뛰었잖아. 그럼 신경 써서 또 하면 돼. 작심삼일이면 어떻게 하면 돼? 4일째 계획 또 세우면 돼.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포기하지 마라. 하다가 내가 실천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 그럼 다시 하면 돼. 포기 안 하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